이전에 버풍왕 이야기하면서 버풍왕의 마지막 부인인 이 요도 부인이 미진부와 불륜의 관계를 가졌었는데요.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그 유명한 미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 우리는 53년간 이어진 진평왕 시기의 일을 살펴봤는데요. 중국에서 수나라가 생기고 다시 당나라가 생기고 여기에 따른 삼국의 대처가 달라지면서 이 시기 동아시아는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맞게 됐죠. 그러다 보니 내부적인 일보단 대외적인 일만 언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역사책을 읽어봐도 진평왕 시기는 고구려 백제의 침입이 하도 많아 집권 초 육부를 수립한 걸 빼곤 이후 전쟁에 계속 시달렸단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전쟁에 오래 시달리다 보면 내부적으로 무언가를 정비 또 발전시키긴 참 어렵겠죠.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미처 언급하지 못한 진평왕 시기의 이야기들을 잠깐 하고요. 그 후에 진흥왕부터 진평왕 시기에 걸쳐 수많은 남자들을 농락하며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비선 실세의 최고봉 미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흥왕 때 개국, 대창, 홍제 이렇게 3가지 연호를 썼다고 했죠. 진지왕은 아예 연호를 쓰지 못했고요. 진평왕은 584년 건복이란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진지왕을 제외하곤 이후의 임금들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했던 만큼 아마 이때부턴 공식적으로 각 임금마다 연호를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진평왕 시기 정치적 업적은 앞서 말했다시피 초반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할머니 사도태후의 오빠 노리부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죠. 노리부 시기에 이미 육부를 완성했고요. 그가 죽고 3년 뒤인 591년엔 외국 사신들을 접대할, 좁게 생각하면 지금의 영빈관, 예전엔 청와대 소속이었는데 지금 청와대가 없어졌으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영빈관 내지는 넓게는 외교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영객부를 둡니다. 이 외교의 개념이 잡히지 않았던 고대에 이런 부서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신라의 눈이 국제적으로 많이 확장됐고 아울러 복잡한 동아시아의 질서에 대처하며 더 멀리는 아마 그 당시에는 그저 꿈에 불과했을 사만통일을 조금씩 염두에 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버풍왕, 진흥왕에 이어 진평왕도 불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불교 공인 이후 당시 신라 왕실의 분위기가 불교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만큼 진평왕도 같은 노선을 타는 게 당연했겠죠. 기존에 들어온 불교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더욱 고도화된 중국의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 무렵부터 수나라로 유학 가는 승려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승려들보단 고승들이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수나라로 사신을 보낼 때 함께 가서 수나라 고승들의 설법을 듣거나 불교 서적, 불상들을 많이 가져왔을 겁니다. 이때 갔던 승려들 중 한 명이 그 유명한 원광법사죠. 그는 589년 남조의 진나라로 갔습니다. 이때가 수 문제가 대륙을 통일한 해니까 아마 진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11년 뒤 귀국해 세속 5개를 만들고 이를 화랑들에게 가르쳐 국방과 불교를 하나로 합친 이른바 호국불교를 이끌게 된 겁니다. 이후 602년과 603년 각각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자 진평왕은 수나라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608년 원광법사에게 부탁해 수양제에게 편지를 쓰게 하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죠. 이 편지를 걸사표라고 부릅니다. 그러지 않아도 고구려 공격을 준비하던 양제는 3년 뒤 실제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은 4번 실패했고 그 사이 신라는 또 다른 적, 백제의 공격만 계속 받게 됩니다. 611년 가잠성, 616년 모산성, 624년 속함성을 비롯한 5개 성이 함락당하죠. 628년엔 처음에 잃었던 가잠성을 다시 되찾긴 합니다만 이 시기
신라는 과거 성왕을 잃은 백제의 원한에 사로잡혀 계속 얻어 터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제위 초반 육부 설립 말고는 딱히 업적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이 계속됐던 시기에 여러 외교술로 수나라 또 당나라와 교류하고 50여 년간 신라를 이렇게 지켜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진평왕은 그 공이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계속 전쟁 얘기만 하다보니 막상 신라 왕실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신라 왕실의 권력은 이 여자로부터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언급했던, 특히 진지왕 편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던 이 여자, 미실이죠. 일단 미실을 얘기하기 위해 이전에 봤던 표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예전에 버풍왕 얘기하면서 이 미진부 이야기했었죠. 미실의 아버지인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짚어볼게요. 버풍왕의 셋째 부인, 원래는 소지마립간의 부인이었죠. 벽화 부인에게서 태어난 삼엽궁주 그리고 아시공 사이의 아들이 이 미진부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지 여기저기 인기가 많습니다. 미진부의 첫 번째 부인은 자신의 이복남매였던 버풍왕과 보과부인 사이의 딸 남무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남무가 원화를 맡으면서 처음 원화였던 준정과 싸우고 결국 준정에게 암살됐죠. 미진부는 이 아내를 잃고 한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는 개뿔이고요. 지 외할아버지인 버풍왕의 후궁인 이 묘도부인과 사통을 했습니다. 물론 친외할머니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외할머니인데 사통을 하니까 참 신라 왕실답죠.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 지소태우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예전에 버풍왕이 옥진을 너무 예뻐해서 이 두 번째 옥진 부인 있죠. 이 옥진을 너무 예뻐해서 그에게서 태어난 이 비대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골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소태우를 비롯해 수많은 귀족들이 반대합니다. 이때 지소태우의 편에 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보시는 삼엽공주 아시공 부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에 진흥왕이 즉위하고 지소태우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 부부 역시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미진부도 어려서부터 금수저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다시 이 지금의 시점으로 돌아올게요. 자, 미진부가 이 묘도부인과 사통을 했는데 지소태우가 이 사실을 알고 그냥 둘을 해줘줍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남일녀를 낳았으니 바로 미실과 미실의 동생 미생입니다. 미실은 제 아버지 미진부를 닮아 어려서부터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이게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것 같은데 증조할머니인 이 벽화 부인부터 보면은 벽화가 신라 왕실 역사에서 꼽는 신라 왕실의 뭐 한 5손가락 아닌가 3손가락 안에 꼽는 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모가 딸인 삼엽, 그리고 다시 그 아들 미진부, 그리고 이렇게 미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미실의 화려한 연애사가 시작됩니다.